자,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참여 공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장 비명계에선 친명을 위한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여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의 단합과 그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그 분열적 요소가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 참여 공천제 정당 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네. 자, 근데 이명백 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 국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개딸 그 공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국민이란 개념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공천하는데 전 국민이 참여하나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선거에 총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전 국민이 참여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동안 이 본인들의 어떤 유리하게 이용해서 국민이란 터울을 세웠지만 그 국민의 핵심은 결국 적극적인 참여자예요. 적극적 참여자 누구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는 개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천을 좌우하겠다. 저는 그 이야기의 똑같은 버전, 그 이야기의 좀 더 대중적 버전이 국민 참여 공천이라 저는 봅니다. 네. 왜냐? 공천 단계에서는 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하는 건데 거기에 왜 국민들이 잘 참여해야 되는 거죠? 미국처럼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제도가 정책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공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 국민이 참여한다 그러면 그 적극적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밖에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딸로 대표되는 그 지지층들이고요. 결국 이명백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하여튼 허울 좋은 국민이지 결국은 개딸의 어떤 공천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원외 친명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에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공격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윤영찬 의원의 잔류를 놓고 임종석, 노영민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윤영찬 의원 잔류를 놓고서 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이 왜 비판을 하는지는 뭐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예. 같이 나가기로 했다가 안 나가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청와대 임종석, 뭐 노영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윤영찬 의원부터 얘기해 볼게요. 윤영찬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냥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 있던 분 중에 이번에 뭐 그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분도 많고요. 고민정 의원을 포함해서 현재 국회의원 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계속 내면서 뭐 비판할 수 있지만 당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 두 분, 뭐 임종석, 노영민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잘한 일도 많지만 자신의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되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든 출마할 자유가 있으니까 출마하는 거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제 특정 어떤 모임에서 그런 의견을 밝힌 거니까 이게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든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출마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선택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출마마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해서 저분들이 했던 행동들이 정말 잘 됐다 하면 지지해 줄 것이고 아니면 또 지지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분석 하나만 해보자면요.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을 비난하는 데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이 129명이에요. 그럼 40명 정도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름을 안 올리면서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일껏 윤영찬 탈당을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비난과 손가락질 뿐이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에는 뼈가 있습니다. 뭐냐면 탈당 사태가 자꾸 일어나는데 지금 공공인이 신당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낙연 신당 같은 데서는 35명 정도가 지금 그 탈당 대기 중이다. 근데 왜 그런 분석이 가능하냐면 40명 안쪽의 의원들은 지금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임종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생, 뭐 검찰총장을 비호, 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친명계의 그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서 나가려는 의원들이 동요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뭐 임종석 전 의원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비서들이잖아요. 수석들. 네. 그러니까 좀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라. 예. 잘 좀 새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여기서 추가 탈당이 더 있으면요, 민주당 많이 골치 아픕니다. 네. 자, 이명백 공관위원장은요, 공천에 친명도 비명도 반명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천 결과를 보고 어떤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